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법,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이제 3천만 원만 주고 아파트를 넘겨받은 법이라는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즘 이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제가 했던 경험을 좀 공유해 드리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같이 이제 평범한 직장인의 꿈은 이제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또 뭐 가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면 오손도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파트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출 없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뭐 내 생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꿈이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근의 환경이 이런 소소한 꿈조차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 보니 젊은이는 젊은이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또 은퇴나 또 중장년층은 중장년층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 있는 거죠. 자기는 어찌어찌 해서 아파트를 뭐 하나 구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치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굉장히 좀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가련동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은평구 가련동인데요. 거기 이렇게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이 여의도다 보니까 연신내역까지 걸어와서 연신내역에서 타가지고 이렇게 6호선을 타고 내려오면 광창역이라고 있습니다. 신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앞에 여기 그때 당시에는 사막가면 빌딩이었는데요. 여기를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기 5호선 국회의사당역이 없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광창역에서 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창역에 내리면 지금도 이렇게 이 버스 정류장 앞에 이렇게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 아파트가 이제 서강쌍용 예가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서강쌍용 예가가 우리나라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역주택조합이 뭔지도 몰랐죠. 어쨌든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이 아파트를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아파트에.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부동산 책을 한참 많이 읽을 때였거든요. 이게 뭐 브랜드 아파트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정말 이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살면 직장에 갈 때 버스 서강대교만 넘어가면 바로 되고, 뭐 하면 걸어 다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 아파트에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에 너무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 매일 봤고요. 퇴근할 때는 이 아파트 이 뒤로 들어가면 이제 출입구가 있는데요. 이 출입구에서 30분씩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이상하게 이 아파트에 가서 좀 앉아 있다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주말 저녁에도 이제 야근이나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주말 근무가 많았었거든요. 끝나고 가서 여기 또 한 30분 앉아 있다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뭐 이런 것도 봤었고요. 주말 저녁에 이렇게 창문으로 비치는 가족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렸죠. 결단을 내려서 가련동 빌라를 정리하고 여기가 신촌역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여기에 삼성 아파트, 신촌역에 가까운 삼성 레미안 아파트라는 곳으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전세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이 굉장히 오래전 아파트인데 이 사진 보면 굉장히 깨끗한데
이 예전에 제가 살 때는 창전 레미안이 아니었고 창전 삼성 아파트였거든요. 그 도색을 싹 세례해가지고 사진을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을 한 거잖아요. 아파트 생활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차장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전세였지만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때 더더욱 제 이름의 아파트를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하늘 끝까지 막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가진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정말 오랫동안 자주 부동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강 쌍용 예가라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바카스를 한 박스를 이렇게 들고 시간 되면 부동산에 가는 거예요. 이 부동산, 저 부동산 가서 나는 바로 이 옆에 삼성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전세금은 이 정도고 대출은 이 정도다. 근데 내가 이 아파트에 꼭 살고 싶다. 그럼 대부분 부동산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다. 근데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회가 됩니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조건을 맞춰줘야 한다.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가 있었죠. 돈도 별로 없는데 이런 조건을 맞춰줘야 한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뭐 거의 1년 정도를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동산 사장님 저를 알아요. 아, 또 오셨냐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뭐 이런 농담도 따먹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고 욕구가 생기니까 돈을 안 벌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왜냐면 저 아파트의 가격이 있는데 내가 저 아파트가 100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 10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려면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면 올 수 있느냐. 그래서 뭐, 나 시간 많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갔죠. 갔는데, 이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저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는 거죠. 아, 뭐 하시는 분이냐. 월급은 얼마냐. 집은 어디냐. 이제 사장님한테 소개를 받은 거죠. 부동산 사장님한테. 짜증이 좀 나긴 했는데,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렸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 삼성 아파트에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1가구 2주택에 걸려가지고 다음 주까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양도세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죠. 근데 이제 저 집을 조금 비싸게 팔려고 자꾸 내고를 하다 보니까 깨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집을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님을 제가 처음 뵀거든요. 그날.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를 시켜준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자금을 갖고 있는데 한번 만나 볼래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셔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뭐 제가 신뢰가 이제 생겼나 보죠. 그럼 당신을 믿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겠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실 깜짝 놀랐죠. 뭐 어쨌든 그날 얘기가 잘 돼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 3천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약금을 넘겨받았습니다. 아니, 집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저도 집도 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 그래서 이렇게 집을 넘겨받았는데 돌이켜보면 이런 그 기회가 제 인생에 다시 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거의 한 1년 동안을 거의 매주 부동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믿고 이분을 소개시켜 준 거고 이분이 저를 믿고 사실 뭐 친인척 관계도 아닌데 얼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분도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넘겨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3천만 원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그날 이제 집에 가봤죠.
가봤는데 이게 이제 비어 있었어요, 집이. 그래서 바로 입주가 가능했거든요. 어쨌든 넘겨받았는데 너무 좋더라.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거는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고요. 이게 2, 3위권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이 아파트 빈 공간에 이불하고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여기서 며칠 잤습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 지금은 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만 이 서강 쌍용 아파트 12층이 저희 집이었어요. 요걸 이제 3천만 원 넘겨받은 거죠. 넘겨받았는데 물론 넘겨받고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생각보다 빠르게 잘 팔렸고 그래서 중도금은 그 거의 풀 금액을 계약 금액 전체의 풀 금액을 이 아주머님께 다 드리고 중도금을 드릴 때 감사해서 제가 이분이 동탄에 사시던 분이었거든요. 동탄까지 직접 내려가서 식사 대접하고 돈 드리고 그리고 잔금은 3천인가 5천만 원 마지막 남은 형태대로 해서 3개월 동안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게 제 인생의 가치관을 바꿨던 사실은 중요한 기회인데요. 지나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내내 돈도 없는 놈이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기회를 내가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축적하려면 이 경제적 자유의 삼각형이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개가 잘 맞아 들어가야 이 자산을 축적할 수가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시간과 노력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내가 직접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서 자산을 불리게 하면 얘와 얘를 버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시간과 노력을 사는 거죠. 근데 시간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24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같이 돈이 없었던 사람이 이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는 노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통제 가능한 건 이 노력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그 노력을 사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네이버 카페나 부동산 카페에 올라와 있는 거로 절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동산은 일생에 많아봐야 세네 번 정도 하는 거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신뢰관계가 껴야 되는 거래다 보니 지나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얼떨결에 집을 취득했는데요. 이게 얼떨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너무너무 간절해서 돈도 모으고 있었고 또 이 부동산을 사고 싶다, 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는 그 열정과 열망을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공유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수도 없이 얘기했고 나의 조건은 이렇다라는 걸 얘기 드렸었는데 그게 맞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없었고 이것도 없었지만 이거 하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부여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거래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고 스스로 기회를 찾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고요. 제가 미국 주식 투자도 주식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주식을 알게 돼서 지금 미국 주식 투자도 사실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등기를 가능하면 빠르게 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모두가 강남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현재 살고 있는 옆에 아파트 아니면 직장 출퇴근 경로에 보이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피스텔도 괜찮고 빌라도 좋습니다. 첫 번째 등기를 쳐봐야 거기 내 집에 못을 박아봐야 그 다음에 더 큰 열정이 생기고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상승하고 넓혀간다면 어느 순간 가족의 보금자리가 내가 원하는 보금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던 그런 경험을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쫓아다닌 지 거의 1년 정도 됐을 때 사실은 이런 기회를 맞닥뜨렸고, 지나고 보면 저도 그날 이 얘기를 듣고 그걸 어떻게 돈을 3천만 원을 마련해서 그 계약금을 통장에 입금시켰는지 사실은 저도 잘 지금 오면 이해가 잘 안 가긴 합니다. 어쨌든 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1가구 1주택이신 분들 있을 거고 1가구 2주택이신 분도 있고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남들이 원하는 아주 좋은 곳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내가 따뜻하게 몸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보름자리는 만들 수 있고 그런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가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